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날씨가 차고 건조해지면서 눈이 가렵거나 눈곱이 자주 끼는 등 이런 결막염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증상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서울백병원 허양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결막염은 꽃가루가 날리는 봄이나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을철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꽃가루나 황사가 심한 봄이나 여름에 결막염이 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로는 가을철에 특히 10월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막염의 원인이 꽃가루보다는 초미세먼지가 뒤섞인 건조한 대기가 주 원인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간 결막염 환자 수를 월별로 분류해 보았더니 10월 환자 수가 평균 33만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한 11개 측정소 가운데서 6곳에서 결막염의 원인으로 꼽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기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이런 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서 신체 면역력이 저하도 또 결막염 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어떤 것이고 네. 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특정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이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접촉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크게 통년성과 계절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년 내내 나타나는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의 발생 원인은 미세먼지나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 화장품 등이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꽃가루나 황사, 대기 중의 미세먼지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증상은 눈이나 눈꺼풀이 가렵고 또 결막이 충혈이 되면서 화끈거림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 심할 경우에 통증이나 눈부심, 또 눈물 흘림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결막과 눈꺼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평상시 생기는 노란 눈꺼보다도 또 끈적하고 투명한 분비물이 생기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알레르기로 비염으로 인한 재채기나 코막힘, 두통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알레르기 원인을 피하는 것이지만 대개는 정확한 항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증상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미 간지럽고 붉게 눈이 변했다면 우선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혈관이 수축하고 또 붓기가 빠질 수 있게 찬 찜질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안과에서 처방받은 안약이나 약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로 사용하는 약물에는 항히스타민제나 비만세포 안정제, 스테로이드 점환제나 혈관 수축 점환제 등이 있습니다. 대개 항히스타민제는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 치료 약물인데요. 이 염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서 가려움증이나 충혈, 부종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주로 점환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증상이 심하면 먹는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비만세포 안정제라는 것은 비만세포를 안정을 시켜서 근본적인 염증 매개물질 분비를 막는 약물인데요. 이런 약물들은 급성 증상의 치료보다는 예방이나 치료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점환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 점환제 같은 경우는 염증 조절 효과가 강하고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치료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안압을 올리거나 백내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안과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치료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결막염은 집 내부 요인 때문에 네.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네. 집 내부에서는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원인 물질인 뭐 진먼지, 진드기나 미세먼지 등 같은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요인을 제거하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침구류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침구뿐만 아니라 카펫이나 커튼 등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하고 햇볕이 좋은 날에 일광 건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실내 공기에 미세먼지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겠고요.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이 가을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실외에서는 어떻게 또 주의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날리는 외부 환경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을철, 특히 10월 달은 대기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고 맑고 좋은 날씨가 이어져서 나들이가 가장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날씨가 좋더라도 강한 바람에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날리는 시기에는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 외출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모자나 마스크, 안경 등을 착용하면 결막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막염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절대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거나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급적 빨리 안약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알레르기성 질환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상태를 좀 빨리 체크를 해서 하루빨리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가장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눈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눈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알레르기성 유발물질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환절기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